네, 안녕하세요. 코나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코나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자,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켜가지고 상승세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다. 이 주체를 살펴보는 이유는 뭡니까? 자, 결국 이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거는 결국 돈이잖아요. 그래서 주체들이 움직임, 즉 돈의 움직임을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나이가 지금 중요한 기록에 서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앞전에 상한가를 찍었던 그 고점 구간, 이 구간을 살짝 깨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려놓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기를 깨지 않고 버티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여기를 올려놓고 이거를 다시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 밑으로 다시 쭉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여기를 버텨준다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못 버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결국 얘네들 이 움직임을 만들어놨던 돈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외인들이 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기관이 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떠냐? 자, 기관은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이 강력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여기서 판결이 나겠죠. 자, 외인들의 움직임 주로 살펴보고 기관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40거래일 동안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증권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보이고 있고, 신한투자 보이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보이고 있고, 다른 쪽은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들이죠. 그러면 얘네들 한번 숫자적으로 살펴보자. 자, 우선 미래에셋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상승하기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아직 이 안에 돈이 남아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 여기서 끝을 낼 거였다면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졌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도 이 들어왔던 물량들 상승하는 쪽에 좀 더 베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곳에서 들어왔다라면은 지금 평단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을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계 모건 스탠리 보면 어떻습니까? 모건 스탠리도 이때 상승할 때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다가 조정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 담아가는 움직임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신한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조정하는 움직임에서 꾸준하게 들어와 줬다. 지금 이 밑에 빠져나가는 움직임 살짝 보이긴 하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왔다가 조정받을 때 뭐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거의 없다. 오히려 이제 들어오는 쪽이 좀 더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은 순매수가 남아있다. 그 돈이 남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기관 쪽, 그리고 외인 쪽, 증권사들 몇 군데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받는 상태에서 나가는 흔적보다는 머물러 있는 흔적이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주가를 끌고 나간 애들도 이제 좀 더 상승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하면은 좋은 매도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차트를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자, 이런 거 신호 한 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신호가 나올 때 이게 어떤 신호냐? 단기적으로 고점을 잡았다라는 그런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 구간에서 바로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을 때 이런 곳에서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수급이 빠져나가는 흔적보다는 뭐 머물러 있는 흔적,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들어오는 흔적이 계속해서 발견이 됐었다. 그러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아직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수급이 빠지는 그림이 그리는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도 자, 수급까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도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시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또 사용하는 신화 중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자, 단기적인 저점을 잡은 구간이다. 그럼 거기서 수급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기 저점을 잡았다고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저점 구간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는 거 꼭 확인하고 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보면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확인이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나서 이 코나아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에 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코나이 돌아와가지고, 자, 기관과 웨인 쪽, 얘네들은 지금 아직도 상승 쪽에 베팅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목표가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금액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고점 구간, 자, 86,000원 구간을 한 번은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위로 더 올라가서 또 다른 목표가가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 코나이가 왜 올랐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카카오페이 쪽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으로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코나이랑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을 했다. 그냥 그게 5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페이가 이제 5월부터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저점 대비 이제 244%라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코나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랐느냐. 자, 카카오페이가 상승했던 시점부터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122% 올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 카카오페이보다 이제 절반 정도밖에 못 올랐죠. 240%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차트상에서도 혹시 그런 구간에 걸릴 만한 곳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자. 자, 월봉으로 돌렸을 때 어떠냐. 자, 월봉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연봉으로 살폈을 때 어떠냐. 자, 10만 1,000원 구간에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이 딱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잡으면 된다? 네,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1차적인 목표가는 이 10만 원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카카오페이가 상승을 시작한 때부터 고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코나이가 같은 시점에 올랐을 때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곳은 지금 10만 원 구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차트에서 봤을 때도 고점 구간에 딱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우리는 또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지 아니면은 바로 또 하락을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횡보를 이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뭐냐? 여기 상한가 찍었던 고점 구간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이 나타난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뭐 가지고 있는 분들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갖고 가겠다 하시면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시고, 좀 부족한 물량을 채우고 싶다 하시면 추가적인 매수할 수도 있고, 뭐 평단이 좀 높다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로 이제 평단 조절도 하실 수 있고, 자, 신규로 매수하실 구간도 이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승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10만 원이 우리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목표가랑 이제 매도하는 곳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작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변수라고 하죠. 이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갑작스럽게 이 코나이에 엄청난 주가 변동을 일으킬 만한 악재가 발생한다거나 뭐 그럴 일은 크게 없겠지만, 뭐 만약에 대비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못 가더라도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매도를 해가지고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제 관심 종목 중에 굉장히 좋은 자리,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하면은 그런 관심 종목 중에 있는 매수할 수 있도록 같이 매수해보자라고 이런 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늙지 않게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